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입니다. 네, 1월 7일. 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1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엄하게 시작은 했지만, 네, 똑같네요. 결국은 매일이 똑같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 시장은 급락했다, 급등했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작년, 그렇게 크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은 들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바로 내일입니다. 네. 다음 주, 또 내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그 과정들을 한번 또 좀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른 변화들 계속 추적해가는, 네, 바로 저희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일단 2023년도 먼저 첫 시작이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작년, 작년 쭉 이어오면서 시장은 저희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쭉 주가는 하락하는데 결국에는 몸고생을 시켜가는 마음고생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 실망을 계속 끼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탈이 나냐면 몸이 탈이 납니다. 예, 절 보세요. 아, 이거 안 좋은 케이스인데, 네, 저야 뭐, 그 전부터 누적되고 쌓였던 거지만, 네, 결국엔,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또 부작용은 항상 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주간 투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 저랑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발, 부디, 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도 한 주말에라도 빨리 뭘 좀 하고 병원을 가야지 하고 있다가 그래도 좀 뒤늦은 것 같아서 조금 저 자신한테보다 제 몸들한테 미안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한결 지금 많이 나아졌고 수술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계속 죄송한 게 뭐 어떤 무슨 리포트가 나와서 이걸 좀 읽고 싶은데 한쪽 눈으로 그 한쪽 눈도 약간 침침하죠. 예, 그 이제 보통 노안이라고 하는 현상이 온 가운데 또 한쪽 눈은 왼쪽 눈은 거의 뭐 뿌옇게 보이다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지막 한두 달은 좀 심해져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를 보면서 시황 흐름 참고하시고 전략 짜시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들 거의 어거지로 숫자 보다가 해서 익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빠르게 태세 전환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그냥 두 눈으로 아주 즐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시장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힘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확인해야 될 상황부터, 예, 그리고 특히 항상 시작은 저희는 지표 흐름들 보면서 시작을 하죠.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예, 달러입니다. 달러의 동향들 또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하죠.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겁니다. 즉, 빠르게 일단 1차적으로는 속력이 들어왔던 부분들, 가속화됐던 달러와의 약세가 지금은 2차적으로 또 잠깐 쉬다가 이제 이 정도면 다시 반전 시도해야지 하는 부분 쪽에서 약간 다시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인덱스 기준으로 105에서 103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기준에서 103대가 이탈한다 하는 이제 기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2차 세컨 랠리 이게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차는 그냥 거의 그래 긴가민가 2차로 이렇게 강하게 진행된다 오케이 하고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볼까 좀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달러 인덱스의 하락권은 요 단계죠. 그러면 101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3대에서 이탈해서 2%더 하락하는 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에이 뭐 2%밖에 안 되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통화들은 강세폭의 기조가 훨씬 더 세지거든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나 미국에 대한 관점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나머지 쪽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투자의 대상으로, 특히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같이 연결된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높아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103대 이탈돼서 100일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체크했던 요거죠. 네. 지금은 유로화가 일단은 강세로 가는 배경, 특히 유로화는 이게 저희한테도 조금 좀 부정적인 섹터에 영향을 끼쳤지만 겨울이 지금 보니까 스페인이 날씨가 몇 도인지 아세요? 아까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스페인 날씨 지금 1월 달인데 20도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보니까 반팔 입고 다녀요. 겨울인데요. 이게 이상기후인데, 네, 그 20도 저 밑에 남부 쪽은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LNG 가격이 뚝 떨어진 게 당연한 거고 난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에너지 섹터들도 다시 고생,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 그동안 물가와 또 여러 가지 공장 가동률 쪽에 걱정했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활기가 돈다. 유로화 강세. 이거는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유로존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확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절반 달러화의 57.6%를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강세는 나타날 수 있겠다. 두 번째 구성하고 있는 게 N입니다. 13.6%.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죠. 4월 달에 구로다 총재 가신다. 집에 가십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데 다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이어왔던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걸 재정비하고 다시 돌리려고 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야 돼? 노노노노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고민이 커지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통해서 가만히 두게 되면 일본은 자기 내부적으로 망해버리죠. 네, 그래서 일본도 이제 통화 정책 변화가 되겠다라는 쪽이다 보면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세 번째 파운드, 이쪽은 뭐 거의 연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하고 영국하고는 연동된다. 캐나다 달러, 뭐 나머지 뭐 그냥 이런 쪽. 결국에는 거의 구성할 수 있는 약 한 70% 가까이가 약 강세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약세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겠죠.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달러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는 또 달러도 가장 많이 보겠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위안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하락하는 폭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한때는 지금 7포치라고 그러죠. 7위안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까 아직 이 상태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위안화가 약세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위안화도 가파르게 하락해서 지금 현재 6.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에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한 거겠죠. 위안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틈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강세로 안 가고 이 상태에서 7위안대 위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 그냥 이런 상황에도 경기 부양해야 되겠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해당 통화 약세로 가는 요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 위안화가 약세 가속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럴 고민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신 있게 이제 걱정되던 환율 변화 알아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신 있게 아마 이번에 LPR 같은 경우도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요.
아마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나라는 쪽에서 중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환율에서도 그렇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숨통이 트인 만큼 환율의 숨통이 트인 만큼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중국 변화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거의 이제 비슷한 모습들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위안화도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죠. 그러면 위안화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기 부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가는 속도는 약간 좀 줄겠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또 원화도 위안화를 또 체크를 하고 위안화 쪽에 대한 약간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가지만 경기 부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가지는 못하겠죠. 약간 좀 고민하면서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화는 똑같이 보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같이 연결되는데 위안화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와 또 그 중간 사이 쪽에서 강세로 가겠죠. 복잡한가요,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강세긴 강세인데 위안화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세폭이 완전 강하지는 않는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계속 밀리고 있는 그래서 워낙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 이제 워낙 강세가 됐을 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수출주보다 내수주 쪽에 고개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내수주는 내수 지금 고민이 들어가고 있죠. 부동산이 이 모양인데 부동산을 필두로 한 이 업황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아무래도 내수 소비 쪽은 아직 고민이죠. 근데 내수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고민만 살짝 해결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수주의 기대감은 확 높아지겠죠. 두 번째 수출주인데요. 수출주는 그때 한때 이런 동향이 나오면서 와 수출주 진짜 실적 잘 나오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수출 환율 모멘텀으로 강했던 부분들은 이제 꺾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수출이 원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와 수출주 기대감이 높아라고 실적 잘 나와서 우와라고 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때 이렇게까지 쭉쭉쭉 밀려내는 게 아니라 어떤 환율에 따라서 와 우리 실적 방어하고 있어.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예, 환율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이거 시장이 애써 무시했지 않습니까?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수출주에 대한 부담 요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잊으세요. 그냥 시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환율을 통해서 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이 가세된 거나 감속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안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보시면은 반대로 수입주는 봐야겠죠. 수입주 쪽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원가를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음식료 쪽이죠. 근데 음식료는 와 이것도 그냥 그 저희가 표했던 대의 네 기관 그들이 기대 장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와 이거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낙폭 컸던 것들도 움직이고 덜썩덜썩거리는데 또 외국인들이 반도체 갖다 확 들어 올리는데 야 너네 뭐해 야 지금 안 따라가냐 빨리 정리하고 따라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더가 빡 내려왔는데 지금 오더를 처리하기에는 돈은 없고 아니 돈도 없는데 뭘 사라는 거야 그러면 아 있는 수익 난 거 팔어 뭘 팔겠습니까 최근에 또 지들이 열심히 샀던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이런 것도 다 때려다가 이거 사기 시작하죠 그 지금 또 최근에 외국인들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쪽은 또 버티는 게 아니라 또 쫙 썰물 빠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달러가 이렇게 강한 달러가 약한 모멘텀이 충분히 확인돼서 이쪽으로 간다. 야, 뭐하냐? 음식료 쪽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왜 안 사? 지난번에 갖고 있었다가 토다냐? 그러면 또 다시 이쪽 팔고 또 쫙 이렇게 들어오고. 네. 그들의 세계입니다. 네. 그들이,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돈을 움직이고 또 어떤 투자를 하는 관점 쪽에서 내가 내 책임하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쪽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단독적인 어차피 이거 1년 동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수탁을 받고 거기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려오는 게 문제고 또 그쪽도 위에서 내려오겠죠. 뭐 대표가 우리 운영 야, 지난주 운영 실적 가져와봐. 근데
지금 장난하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면 또 밑에 본부장들 깨겠죠. 본부장은 또 밑에 실무 또 쫙 불러다가 또 깨겠죠. 이게 무슨 금융입니까? 이거 스타일은 완전히 일본이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은 딱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요게 다고 나머지는 다 부속품처럼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그냥 저 AI 맡겨야죠.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예, 우리도 아직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사모펀드가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수익을 잘 냅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가 없거든요. 야, 우리 거대로 봐. 뭐 누가, 그냥 보통 보면은 거기 사모펀드, 뭐 운용사, CEO가 그냥 다 운용합니다. 그 밑에 애들 데리고 한 10명 밖에는 20명 안쪽에서 다 그냥 운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뚝심 있게 가는 측면도 있죠. 근데 시장의 흐름 못 찾으면 이쪽도 예, 수익률 저조. 그럼 돈 다 빠져나가죠. 예, 근데 수익률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계속 보강돼서 그러니까 이쪽도 그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금이 완전히 대박 났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자금이 확 몰려요. 와, 지난 분기에 저기 수익률 200%난데야. 근데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한 건 터지네. 역시 대단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예, 사모펀드는 혹시 나중에 또 문의 주세요. 그러면 또 적나라한 얘기들은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거 잘 고르셔야 됩니다. 돈 여유가 있으셔서 사모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데 할 때는 딱 중요한 거, 운용 계획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돼가는 구조. 그래서 수입 쪽이 좀 유리하게 됐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워낙 강세가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항공.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시점에서 느끼는 겁니다. 철강. 네. 요거 또 중요하죠. 예, 철강은 뭐 설비 투자에서 뭐 대외 부채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수입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뭐 철광석 뭐 다른 것들 다 수입해서 가공에다가 고로해서 다 때려놓고 만들어다가 수출한다. 한쪽이다 보니까 약간 원화 강세 수혜 쪽이 더 높겠죠. 항공은 리오프닝과 맞아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항공 쪽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아야 될 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공 쪽 요즘 저는 언급만 드리고 매매해 볼 정도로만 말씀드리지 항공주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왜냐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하게 되면 대한항공 정도? 근데 대한항공은 지금 일단은 못 갑니다. 왜냐면 이게 4분기가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먹여 살렸던 게 화물항공인데 화물항공이 지금 운임이 뚝뚝뚝 지난 10월 달부터인가요?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좀 항공 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발목 잡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이 아예 4분기 실적 끝나고 그러면 여기서 화물 쪽 다 정리하고 화물칸 정리하고 다시 여객 쪽으로 좌석을 바꿔야 되겠죠.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 비용 다시 계산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나오는 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떨쳐내고 그 다음을 본다. 그 다음이 그 대한항공일 거고 지금은 다 LCC만 보잖아요. 근데 LCC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짧게 뭐 다 움직임 보면서 진행하는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저희가 움직인다고 다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LCC는 저는 네, 이제 빨리 턴어라운드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리오프닝 쪽 사지 이쪽은 비쌉니다. 턴어라운드 돼도 증자하고 거기다가 또 뭐 CB 찍고 해서 지금 나왔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시총이 지금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 턴어라운드 된다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구조 지금 말씀드린 철강까지 이런 구조 있다가 또 섹터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것들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상품 시장 쪽에서 이제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조금씩 눈여겨보고 있는 금이죠. 제가 금 가격을 보면서 저희 미국 시장, 그러니까 국내 쪽은 잘 모르겠고 또 ETF 쪽에 금 관련된 ETF 뭐 하셔도 되겠는데 차라리 미국 시장에 그 종목을 사자. 예,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 금 가격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금,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디지털 금, 이 모양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체하는 게 지금 현재는 그냥 금이다. 디지털 따위 필요 없다. 금리 올라가는데 무슨 디지털자를 붙이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금입니다. 금 관련된 쪽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 관련된 얘기 나오다가 종목을 815 습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어차피 이거 테마주 움직임이니까 저희 뭐 815에서 말씀드리면 따로 그냥 공지 안 하고도 빼야겠지 뭐라고도 생각하면서 뭐 말씀드렸던 게 엘컴텍 이런 거 있고 거기다가 콤텍 시스템 뭐 그리고 뭐 고려아연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날 당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딱 움직임 나오면서 근데 저는 이날 네 많은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날 저는 수술 날이어서 가지고 네 보고 보다 보니까 만약에 들어가셨어도 이게 너무 싼 종목으로 동전 주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엔빌로프 이자 딱 찍으니까 거기가 고점이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뭘 갖고 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온다. 파는 자리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도 그냥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엘컴텍도 뭐, 그냥 그런 자리. 이건 아예, 먼저 움직인다는 신호 보이고 그냥 빵 떴었는데, 그런 정도로만 보시는,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어떤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고려아연 영풍종밀은 이따가 또 종목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은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변화냐? 좀 긴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본다. 한때 지금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이었었죠. 이때 같은 경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 금이다라고 해서 몰렸다가 그때 비트코인의 자리를 내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빠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금이 부각받고 있는 시대.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율과 가산하게 된다. 온스당 여기 2,000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 달러 이상 요 고점대 부분을 벗겨서 한 2,100달러대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3년의 고비를 겪고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정도, 그럼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2,000달러대 안쪽까지 보는 게 맞다. 그럼 이 정도까지 보고 혹시나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금리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도에서 안착하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금은 지금 대체 투자적으로 저는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경기 관련된 구리 볼까요? 네, 구리 쪽은 아직 중국의 턴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뭔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경기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외된 섹터에 무엇을 사느냐라고 오늘의 주제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후보로 꼽는 이제 이따가 철강 그리고 또 화학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거기다 또 하나 페노션 같은 거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페노션은 한번 좀 움직였죠. 근데 지금 BDI 지수는 계속 추락합니다. 아직 한번 1700대까지 연말에 갔다가 지금 1100대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정신없네요, 이쪽도요. 네, 이런 쪽 보게 되면 그래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의 개연성을 보면서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왜냐면 원자재 가격들이 왜 움직입니까? 아까 그거 빼먹었네요. 달러 약세의 수혜주 네 번째가 죄송합니다. 후다닥 넘어가다 보니까 원자재 쪽입니다. 원자재 쪽도 수요만 유지가 되면 그 수요가 받쳐주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달러 약세 때문에 가격이 반응하는 현상. 이거는 확인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이런 쪽이죠. 철강, 근데 유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자신감이 붙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럴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도 상승 모멘텀이에요. 지금 상승세의 기반이다라고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의 아이디어 확인하게 되면 일단 돈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또 주가가 가격 상단부가 지금은 4달러죠. 근데 지금 4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온다. 이거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버라이어티 쇼, 그건 아니죠. 본격적인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경기가 돌아간다라고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4달러대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거 만약에 어느 순간 지금 지난 어제였죠. 어제도 탁 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매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거 이구산업, 또 대창, 서원 이런 것들 시리즈요. 네.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 강해질 겁니다. 이거 종목 잠깐 볼까요? 이구산업 이런 이쪽이 원래는 아니긴 한데 근데 그냥 볼게요. 지금 주가가 어느 상태냐면은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거기 움직이게 되면 나도 고개를 들어야지라고 하는 단계들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딱 전환시킬 수 있겠죠. 대창은 조금 더 밀렸는데 그나마 이구산업이 그나마 예 낫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전략 짜놔야겠죠. 네, 혹시나 관심 종목 넣으시고 대금 나오게 되면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는 잘 해주시고요. 종목과 내용들 같이 복합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네, 체계화돼서 뭐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냥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겪던 이런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부진함을 가져갔던 원인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또 유가가 이렇게 된 상황은 일단 중국이 지금 첫 번째가 그거죠. 중국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확진자 계속돼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만약에 또 구리 같은 거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같이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건 좀 탄력은 좀 늦겠죠. 두 번째 LNG의 대체 쪽으로 많이 봤는데 LNG가 빠진다. 그럼 유가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소외 쪽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세 번째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약간 겨울 쪽의 정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수기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쪽의 분위기 쪽에서. 그럼 이걸 보고 유가가 이 정도까지 아직 뭐 80달러대 못 넘어가고 70달러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또 가장 큰 수혜를 본 쪽은 화학 쪽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는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수요도 안 돼. 거기다가 유가도 올라가. 그럼 나오는 그 높은 유가를 가지고 정제된 마진 가지고 나온 납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다 코스트도 엉망이야. 그러면 엉망이 됐던 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트가 유가가 하락해서 레벨 다운이 이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 쪽은 반대로 그러니까 에너지 쪽과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쪽이 석유 화학 쪽입니다.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는다? 아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이클들 보시되 지금은 이 상황 쪽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어떤 공급 관련된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혀 지금 나올 때가 아닙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 가지고 와 늘어난대, 아유 안 된대. 기온 가지고 와 따뜻하대, 수요가 줄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가지고 외부적인 것 가지고 나오는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과 수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핵심은 이쪽이 키를 갖느냐 아니면 여기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성이 어떤 상품이나 이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와 함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 쪽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수요가 따르는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변동성은 줄죠. 근데 지금 공급은 일정하게 더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급이 확인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장기간 시계열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고 이게 거의 기간 동안이 최소 5년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일정한데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만약에 지금 포인트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맞춰진다. 70달러대 깨기보다는 또다시 80달러대 근접으로 시도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하도 날씨 따뜻하다, 예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일단 반전의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쪽도요. 네, 그거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도 잠깐 볼까요? 이것도 지금 철강 가격 지금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바닥은 찍었고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근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봄 때 같은 경우가 여기였잖아요.
지금은 4천대,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대 이상. 이 정도면 아직 갭이 이만큼 남아 있죠. 그러니까 즉 이게 봉쇄 기간 동안입니다. 봉쇄 동안에 나왔던 게 지금 그때 3,500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원이면은 2,500. 뭐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하락했던 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거의 한 10몇 프로, 11%, 뭐 13%, 뭐 이 정도쯤 올라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만큼 또 회복되느냐, 그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 여기 있을까요? 네. 회복을 시도를 하겠죠. 왜냐면 이게 비정상적이었으니까 없어지고 정상적인 회복으로 들어간다,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요때부터 또 터지기 시작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또 헝다 사건도 있었고 부동산 뭐 난리 났네. 그러면 누가 철강으로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죽었죠. 이게 이제 살아나서 슬슬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선물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은 이거의 반응도 경기와 원자재와 또 우리나라의 소외된 섹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는 딱 좋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또 시장 위험 지표들 한번 또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의외로 탄탄합니다. 탄탄하다기보다는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을 때도 뭐 거의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정도에서 크게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는 자리는 있는데 금방 내려왔고 그러면 혹시나 걱정했던 게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저점대를 터치를 하는데 터치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한 30대까지 쭉 올라가는 게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네요. 이 정도면은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면은 많이 살아나도 아직 뭐 요 20대 중반대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일단 당분간은 안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안 보고요. 장단기 금리차 이제 요게 앞으로 또 확인해야 될 건데 또 올라오다가 금세 다시 내려갔네요. 예, 이게 지금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역시 이번에 그 FOMC 의사록 발표되고는 역시 안 되겠어. 역시 또 경기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 연준은 뭐 금리 관련된 쪽에서 내릴 생각은 전혀 하지도 말래던데. 예, 그러면 이거 좀 힘들어지겠는데 라고 하는 거 그대로 나와 있죠. 장단기 금리차 다시 역전폭 확대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아마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 빠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은 지금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것저것 나오면서 아우 뭐 좀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지 몰라도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 쪽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게 낫겠죠. 이것까지 흔들리게 되면 미국에 아주 심각한 부분이 나오니까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굿즈, 그러니까 재화죠. 예, 이쪽에 대한 물가.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물가. 네, 이 두 개를 보게 됐을 때 지금 굿즈 쪽과 관련된 쪽에 해당되는 건 벌써 쭉 가다가 작년 한 9월달, 10월달에 피크를 치고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피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지금 쭉 올라갔던 게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상승폭은 완만한데 계속 올라가는 정도. 괴리가 상당히 크죠. 지금 이런 상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꺾이려면은 고용이 꺾여야 됩니다. 이것까지 꺾이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연준은 그 다음에 뭘 판단하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무슨 사건 터질 만큼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랴부랴 나올 이게 연준이 지표를 보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뭐 똑같아요. 거기 정치인이나 여기 정치인이나 똑같고요. 뭐 어떻게 좀 해봐야 연준 불러봐. 뭐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텐데 이거 다그치듯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뭐 자기네가 뭘 맡겨놓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면 또 가서 투덜투덜하면서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안되겠어 금리 내려버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때 또 거기 뭐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닥치면 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상당히 후행적이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 쪽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아니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 잡는다. 제가 강조드렸듯이 초기에는 조심해야 돼요.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를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시장의 초기에는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는 잠깐 지켰다가 시장이 또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그런 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인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인하폭을 눈치 보면서 점점 늘리겠다는 쪽으로 다시 확인된다라고 되면 그때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야겠다라는 쪽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또 하나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디스콘 스프레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최근의 동향들이 거의 일단은 지금 큰 변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안정권 그리고 의외로 지금 안정되는 기간이라고 그럴까 요 그 흐름들 보게 되면 이때에 한 작년 한 11월 달부터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의외로 미국 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기조가 요런 때 분위기 많이 나죠. 한번 급등 나왔다가 잠깐 좀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약간 관망하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하향으로 자리 잡느냐 다시 한번 확 치고 올라가느냐 그 중간대입니다.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이렇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만들 수 있는 시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거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도 그러면 그냥 인버스의 기회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한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는 이제 지금 경기 얘기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이 경기 관련된 지표 쪽에서 저희가 보고 해석해야 될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 걸로 봤을 때는 지난번 다시 한번 뭐 또 체크하기보다 그냥 쭉 갔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OECD 토탈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도 한국도 모두 다 아직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중국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약간 같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된 정도. 예, 약간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락 속도가 줄었다라고 보는 게 중국이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 약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경기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 흐름을 꺾고 아니면 먼저 꺾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먼저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하는 거는 중국입니다. 가장 글로벌 국가 쪽에서 그게 제일 좀 크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이번에 중국은 또 봉쇄 정책과도 같이 연결이 이어갔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은 약간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 경기선행지수의 변화 가능성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거의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떡합니까? 렛츠고 차이나랜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이 케이스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등의 동향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변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많이 체크하는 게 또 제조업 지표입니다. G2에 관련된 제조업 지표. 이거는 PMI 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미국은 ISM이 있고 그냥 PMI가 있고 또 중국도 그냥 관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차이신이 있고 둘 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PMI 지표 미국 거 보는 게 맞고요. 중국은 차이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봐야 그나마 지금 최근의 동향과 실질적인 변화에 잘 맞춰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보게 되면요. 미국의 PMI 지표입니다. 제조업 관련된 쪽이죠. 매니팩처링이니까 PMI 지표입니다. 한때 50대 이상을 구가해서 괜찮다고 했던 게 빠르게 식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준. 네. 우리를 이렇게 꺾어주셨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으겠다고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게 상당히 보통 한 45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좀 약간 경기 침체로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46.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대 위에서 내려온 게 상당히 빠르죠.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버티는 게 더 신기한 거죠. 매니팩처링 지금 46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서비스는 또 최근에 들어온 건 44.7까지 빠르게 내려왔는데 서비스 PMI는 생각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네요. 근데 결국은 다 45대 근처까지 내려왔다. 이게 45에서 40대까지 머물다가 이게 턴하기 시작한다. 그런 변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기준점을 경기 침체 요건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었을 때 저희 수출 증가율과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미국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예, 차이신이죠. 이쪽은 그나마 이제 이때 확 돌아가기 시작한 게, 지금 중국이 그래도 자꾸 부양책 쓰고 하다 보니까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갈 것 같아, 하고 하는 이런 굴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지난번에 46.7, 49.4, 49,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당장 좋아지진 않겠죠. 근데 요게 이런 상황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50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네, 꺾여 내려가는 구조, 예, 중국은 올라가는 구조. 지금 차이가 있죠. 근데 저희는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중국도 같이 눈치를 본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육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흐름들이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 49입니다. 조만간 이제 부양책 막 쏟아져 나오고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고 내수적인 변화까지 가세돼서 이제 50대로 안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출도 아마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퀘스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 꺾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조업 지표가,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여기서 연관이 되는 게, 그러면 제조업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그럼 필요한 거 IT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들 이런 거 다 필요가 되는데 특히 IT만 본다? 여기서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현재 뭐 무슨 적자가 났네, 하이닉스 10조 적자네라고 해도 전혀 꿈쩍 안 하고 움직였던 거는 아까 지금 보셨던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기대감이 남아요. 낮아요. 중국은 돈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처럼 중국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일단 반이라도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지금 베팅이 들어오는 겁니다. 베팅이 들어오면서 확 올렸던 거고. 그래서 미국까지 만약에 이게 도는 게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그때는 예 완전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주간 투자 전략 할 때 혹시 지금 SK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랑 안 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 보면 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투자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고 제조업 지표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당연히 중국 필대로 돌아갔을 거고요. 거기다가 제조업 지표들도 돌아가는 게 중국은 확인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중국 확인 1번. 미국 쪽이 이제 저점에서 45대 여기서 돌아가는 거 확인된다. 2번.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는 이제 멈췄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멈췄다. 3번.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돌아가겠죠. 그러면 의외로 요런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퍼즐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반도체가 무척 셀 겁니다. 뭐 적자 무시하세요. 이건 뭐 재무제표 가지고 제가 뭐 재무제표를 그냥 이해하고 확인을 하는 정도지만 뭐 세세하게 용어와 이런 것까지로 다 뭐 다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산업 쪽으로 더 계속 보고 확인하면서 최신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만약에 집중 투자자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종목에서 다섯 종목까지 생각했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파고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 어느 누구보다 재무제표 잘했을 겁니다. 딱 재무제표 가지고 뭐 그냥 뭐 누구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뭐 나는 재무제표 잘하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보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런 거보다 더 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트렌드에 빨리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집중 투자하다가 한번 이게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 들어와야 이쪽으로 하는 집중 투자하는데 근데 만약에 집중 투자를 90% 하면서 만약에 신호가 하나가 이상하게 돼서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10% 확률로 그게 안 가고 오히려 급한 하락이 나왔다. 이에 따른 그 뭐죠? 그 나의 타격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시장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쪽이 주가가 뭐 개별적인 요인으로 이 주가가 뭐 무슨 또 배임 횡령부터 예기치 않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고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뭐 거의 내가 임플란트 하는 의사가 될 정도로 시술할 의사가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뉴스 하나로 턱 하고 꺾여버린 거 보게 되면은 그럼 거기다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 올랐는데 내 주가만 뭐 5% 6% 하락해 있다. 여기 이 모든 사실들이 집중 투자에 대해서 쉽게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차라리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되는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쪽으로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겠구나. 그리고 아닌 거는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 모르는 건 아니죠. 뭐 다 어느 정도 지금 일반적인 초보적으로는 다 초보에서 중급 차이 정도 뭐 초보입니다. 예, 초보인데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이쪽을 나중에 또 시간 돼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하겠죠. 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죠. 오히려 저는 그 시간에 산업적인 동향, 산업의 변화,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제 스타일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요때쯤 되면 포켓몬이 2차 진화를 하죠. 2차 진화 쪽에서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예, 저는 물 타입이 아니라 불 타입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조업 지표는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트리거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저도 확인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동향들 쭉 지켜봤고요. 그럼 다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기술적인 관련된 것들 또 체크를 해야죠. 네. 네, 일단 뭐 저희 지난번 혹시나 인포맥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장이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는 측면들이 요즘 크게 볼게요. 이거 뭐 작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왜곡되는 측면들이 나오면서 보면서 되게 불편하긴 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수급적인 이유나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안쪽으로 급하게 밀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수급이었다고 하게 되면 수급도 참 더티한 수급. 첫 번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도세 이슈 이거 가지고 한번 확 민 거죠. 두 번째 배당인데 배당 가지고 받았다고 그래서 배당이 무슨 죄입니까? 네. 저도 배당 받고 싶어요. 배당 받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나올까봐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 결국에는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배당 공짜로 받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멈칫했다가 이렇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55일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이렇게 밑으로 확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날 같은 경우도 요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나왔던 날 같은 경우도 수급이 불안한 게 기관들은 계속 때려요. 뭐 외국인들 그래? 아직 정신 못 차리게 그래도 오늘 팔 건 있는데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때까지도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당한 거죠. 기관들은요. 외국인들이 훅 빈틈을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날 개인적으로 딱 본 상황으로는 예 하필 또 그때가 그날이어서 네. 기관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인버스로요. 네, 근데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이때부터는 오히려 따라가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은 잘못해서 외국인들한테 주도권 주면 안 되겠다. 외국인들 보니까 3천억 샀죠. 기관도 그냥 따라가서 2천억대 또 살 수밖에 없는 운명들. 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뭐 양도세 배당. 게다가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용. 근데 이게 또 140%대 이상으로 올렸던 게 다시 130%대로 원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준비 기간을 좀 주면 되는데 그것도 줄였다고 그래서 그때 간당간당했던 것까지도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 우리 데이 예 그들의 습관은 또 이것 가지고 다 잡아먹고 하하하하 이러면서 또 좋아하고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습성들 참 한국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더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자꾸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저희가 요거를 여기랑 보셔야 돼요. 해외 대만하고요. 네, 지금 흐름을 보세요. 흐름은 거의 유사해요. 지금 뭐 우린 더블 보텀을 찍고 갔지만 지금 원래 요 상황에서 견디는 게 맞습니다. 한 2300선 아니나 아니면 2350 여기서 건디는 자리로 보는 게 지금 대만의 자리랑 보는 거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도 그랬었으면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비슷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배당이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그냥 무시한 채 평범하게 움직이는 얼마나 점잖습니까?
뭐 대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이게 무슨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한국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솔직히 수급이 강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이나 여러 가지 좀 뭐 어떤 보강을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저지할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은 하락이 개인들 매수세가 좀 강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면 하락할 때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서 툭툭툭 이런 건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다는 얘기는 개인들 지금 거의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복 상태가 같아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나 주식 안 해. 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꼭 가는 게 있는데요. 집 근처에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 네. 두 번째는 서점입니다. 두 개 가서 트렌드를 많이 보는데 현대백화점에서는 이제 뭐 좀 젊은 세대 감성들 뭐 바뀌는 거 없나 이런 거 좀 많이 보고요. 가서 예, 근데 거기는 진짜 아직도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소금 커피, 네. 하여튼 못 먹어봤습니다. 네, 줄 항상 서 있어가지고. 근데 서점은 또 가서 주식책 뭐 이게 자세히는 안 보고요. 뭐가 새로 나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쑥 한번 훑는 거죠. 순위 몇 위에 가 있나 뭐 이런 것들 동향들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네, 이게 추가로 이게 지금 와 상승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요. 상승이 와 V자 반등 너무 멋있어 이게 아니라 빠지지 말았어야 될 걸 빠진 게에 대한 이 어떤 울분에 찬 제자리 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도 요때까지는 그래도 고민했다가 2270에 들어와야 뭐가 될 텐데 고민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리에 역이용 당한 거더라고요. 이 기관 중심으로 이런 나왔던 흐름에 결국에는 여기 갖다 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알고 있는 55일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은 현재로는 정확하게 볼까요? 지금 기조가 지금 55일선이 정확하게는 이날 그러니까 금요일자 기준으로 2328. 그러면 약 한 2330선 좀 여유 있게 치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 2330이 어떻게 안착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착하고 마느냐. 근데 이게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아주 미세하게 보아야 될 게 지금 하락하다가 살짝 멈추는데 이 상황으로 바로 미국 시장이 2% 급등이다. 와 따라가자 라고 해서 가게 되면은 일단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딱 걸립니다. 딱 걸려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2330에서 뭐 최고의 케이스도 여기서 이제 멈추겠죠. 여기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꺾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턴하고 나와서 이렇게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안착되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못하게 되는 케이스 닫고 다시 흔들리죠. 또 닫고 흔들린다.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또 아예 이게 그냥 또 수급에 미리 선점 그 다음에 55일선 저항 갖다 놓고 하락하는 정도 2번이 될 것이냐 1번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건인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다 돌아가는 상황 아까처럼 이제 달러요. 달러 약세, 중국에 대한 변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경기는 미국은 꺾이지만 중국이나 나머지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만 몇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2번보다는 1번 쪽에 무게를 두는데 저희 주간 투자 전략에서는 예측은 잘 안 합니다. 흐름에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55일선을 두고 어떻게 패턴이 나오느냐라는 쪽이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또 추적하고 확인되면서 흐름까지 보고 공지사항에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얘기는 국내 어느 누구보다 잘 맞춘다고 자부 죄송합니다. 예. 파생하던 사람이어서요. 장중 트렌드는 어제도 그랬었죠. 이제 아침부터 2300 얘기한 사람은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예, 230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은요. 예, 근데, 어제 고가가 얼마였죠? 2200? 의외로 파생하던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민감해요. 고가가 딱 2300 찍었네요, 장중에. 네. 시작은, 시가가 2250 시작하는데, 아침에 포지션 보고 2300 얘기할 정도면은, 네. 정확도는 나쁘지 않다. 또, 기어코 와서 지자랑이냐? 죄송합니다. 예. 네. 눈 잘 보인다고 지자랑이냐? 예.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눈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걸로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2330선에서 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뭐 지수는 맞춰봐야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패턴을 가져가서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안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안착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요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이느냐? 그러면 그때 성격을 잘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하고 거기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뭘 이끌까요? 아까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쪽에서 소비 쪽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경기 관련된 쪽에 변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경기, 산업재, 요게 초점을 맞춰지겠죠. 그러면 산업재에서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는 반도체 이것도 하나의 후보 1순위. 네, 두 번째 철강, 화학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경민이. 네, 조선도 가능은 한데 이건 또 LNG 가격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다 보니까 철강, 화학, 자동차는 약간 좀 따로 얘기할게요. 약간 소비 내구재 성격의 경기 민감이다 보니까 그건 좀 따로. 진짜 산업 쪽과 관련된 쪽의 철강, 화학 쪽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는가. 요런 정도쯤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쪽의 섹터가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강주 간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화학주 움직일 거야.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측 못 하고 그냥 다음에 뭐가 갈까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뭐 어디 놀러 가신 분들이 더 많겠죠.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해답이 주어졌을 때 바로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서 다음 2330선이 안착해서 탄력을 받는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저희 하자.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따가 두 번째 조목 코너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갈 가능성과 개연성을 보면서 준비하자.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케이스고요. 만일에 또 이제 만일에 가다가 이제 330 딱 들어오고 월요일 날은 뭐 이 정도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한 화요일 날 시도하고 막 하는데 이제 CPI 발표가 12일이죠. 12일이다 보니까 9, 10, 10, 주 후반입니다. 주 후반에는 시장이 CPI를 갖고 지금 예상은 지난번이 7.1%, 네. 이번이 6.7, 9?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훅 해서 한번 6.5 뭐 이상 미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6.5대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한 7.0으로 나왔다. 이러면 또 미국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고민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우르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 따라서 기대감을 막 펼쳤다가 또 미국 시장이 저런다. 미국 시장이 솔직히 지금 미국한테 바라는 건요. 저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따라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급락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2% 3%대 이런 거 움직이면 그냥 하락해도 1%대만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락해라. 우리 그나마 이때 좀 중국 따라서 좀 움직여 보게 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미국이 또 계속 발끝을 발목을 잡고 바지끄댕이 잡고 Don't go baby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를 딱 바지끄댕이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처절했네요. 예, Don't go baby 예, baby 그래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됐을 때는 국내 시장도 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것만 없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중국에 대한 변화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건 내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내일 오늘이죠. 오늘 아까 저녁 때 보게 되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 투자 자금 동향 이게 나올 겁니다. 요거 나와서 혹시나 한국이 유입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 후반 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유입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중국 들어오는 거 보고 야 뭐해 한국도 사야지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째 유출이었습니다. 유출이면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유출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사도 천억 단위 하루에 살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유입이 들어와야 적어도 몇천억 단위가 퍽퍽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게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또 쇼커버링입니다. 그냥 네, 신규 자금은 아닌 거니까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중국의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혹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대한민국 증시는 7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아닌 것 같아요.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IMF 때랑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지난주까지가 7주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빠졌으면 8주예요. 8주 연속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없던 데이터거든요. 그럼 이거 만들게 되면 8주 연속 하락은 거의 신기록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첫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때 딱 보니까 한 딱 수요일 날부터 갑자기 그 버럭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날도 보면은 1, 2, 3, 4, 5, 둘, 넷, 4, 5주 만에 또 상승 전환했네요. 이때도 1, 2, 3, 4, 5, 6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이때도 이제 최근에 하락한 거 뭘 세고 있나요? 예, 1, 2, 3, 4, 5, 6, 7, 8번째 돌리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빠져서 7주, 8주, 그러니까 7주 연속이라고 하게 되면 한 달이 4주. 그러면은 두 달 연속으로 그렇게 계속 빼는 거는 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면은 한 달 반 강하고 약하고 그러다가 딱 돌아가게 되면은 또 한 달 반이나 두 달 또 강해서 좀 사람 숨 돌려놓고 한 달 반 정도 시차로 1.5달 정도의 시차로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드리는 저만의 이런 거 요즘 많이 저 방출하죠. 네. 뭐 안고 있어봐요. 뭐 하겠습니까? 다 같이 안고 좋은 데이터들을 안고 그다음에 저희 또 주식 같이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아이고 저런 거 다 안고 또 다음에 구독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요. 하지만 네, 종목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이 안 되는 걸요. 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섹터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현금 비중 40%대. 이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권유드린 거는 그냥, 지금 50대 50 정도로만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 비중 60%대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더 주식 비중이 더 많은 걸로 거의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거는 일단 이제 그러면 주가가 변화가 됐을 때 그러면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주가가 올라와서 2332 위쪽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그동안에 막 너무 고민스러웠던 거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차라리 그냥 주식 비중은 나 뭐 주식하는데 나 뒤에 현금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또 늘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교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교체를 하시는 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강했고 좀 변화가 컸던 섹터들은 조금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줄여주고 다시 지금 새롭게 들어갈 섹터 쪽에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주고 하는 현상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저희 기준은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때마다 55일선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여파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55일선을 따라서 나의 주식 비중과 관리를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또 어떻게 이격이 확 커진다 여기서 만약에 이격 계산해서 이격이 지금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왔으면 90대 초반이에요. 그럼 만약에 2150대부터 먼저 여기까지 또 찍고 여기까지 또 들어왔다. 뭐 주가가 더 하락하고 말건 간에 일단 이때부터는 저희는 주식 비중을 늘렸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뭘 늘리냐? 엔빌로프 2차까지 내려와서 낙폭 커진 종목들 있죠. 이런 거 삽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대응하셨으면은 또 낙폭 과대 저가 매수 줍줍 가능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또 55일선 근처까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또 팔 기회 보겠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냥 한쪽 눈으로 해도 다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 두 쪽 눈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일단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섹터의 비중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아까 55일선에서 살아나는 거 보게 되면 70대 30까지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70%대를 지금보다 한 10%에서
20% 정도의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걸로 활용을 하시되, 그거는 또 안내를, 주식 비중 관련된 쪽은 꼭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제가. 그런데 섹터는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 뭐, 그렇게 에너지 쪽 좋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또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쪽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시겠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물론, 이게 성장하는 쪽도 아니고 올해도 분명히 성장해요. 시장에 관심이 없게 되면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피크아웃이라고 치부해 놓고 안 갈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냥 갖고 앉아서 당하느니, 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예, 다음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 또 시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트레이더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여기서 우르르 손절 또 글로 우르르 가자, 예, 저 그런 못난 놈이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라, 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하나씩 또 체크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1 관련된 코너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종목 코너에서 또 종목 다양한 얘기들 같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